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가연 여러분에게 이정열입니다. 자, 오늘 3월 14일 현재 시각은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. 코드번호 373220입니다. 자,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제가 뭐 간간히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, 제가 일단은 코스피 200 패시브 자금들 MSCI 리밸런싱 자금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때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고, 그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편성이 완전히 되고, 코스피 200의 편성이 완료가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매물을 좀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긴 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코스피 200 지수에 좀 편입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나 좀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다. 그렇지만 멀리 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들에서는 이 편입되기 전이죠. 편입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것인데, 중기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편입이 되고 나가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들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가 있는 상태고, 장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세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이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줄 때쯤 되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.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일단은 편입 자금이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했었던 것에 반면에 주가는 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양상들이 좀 이제 전면전이 좀, 좀 뭐라 해야 되지,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. 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여기에 따른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, 전면전 미국이랑 중국의 양상으로 좀 확전이 될 거다.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러시아의 디폴트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고, 무엇보다 지금 FOMC에서 17일까지 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. 10일부터 보통 이제 7일부터죠. 7일부터 10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인데, 이 기간 동안 이제 연준 의원들이 시장에 어떤 발언들도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금리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하필 또 이 기간대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에 좀 실패를 했어요. 더군다나 여기에서 편입이 완료가 됐고,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이 완료가 됐거든요. 그래서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, 달러도 너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이제 1200달러, 1240, 1240원까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화가 워낙 지금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 기업이 뭐 배터리, 2차 전지, 전기차 이런 쪽으로 분명히 성장을 하고 커지는 기업은 뭐 분명하다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장기 관점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,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게 적용이 좀 될 것 같아요. 대응을 잡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, 일단은 장기 쪽에서도 주가가 이 정도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도 분명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,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요인들도 있었지만은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니켈,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하고 연장선이긴 한데 에너지 가격들도 올라가고, 뭐 철강, 뭐 곡물, 뭐 밀, 뭐 에너지, 가스, 원유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약간 시장의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수요가 더 커져 버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치랑 똑같은 건데, 얘네들이 주요 이제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그리고 원유, 에너지 생산국이잖아요. 러시아는 곡물 쪽으로 유효하고 약간 이런 쪽인데, 전쟁을 좀 하다 보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런 쪽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진 않을 거지만은, 약간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니켈 가격들도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, 니켈 우리 뭐 제가 OCI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브리핑을 좀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,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폴리실리콘이잖아요. 폴리실리콘이고 화합이잖아요.
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배추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뭐 액젓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재인데 고춧가루 가격이 강세를 보여줘서 배추 가격들도 올라가고 약간 뭐 그래서 그러면은 김치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다. 김치 판매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재료값을 김치 가격에 전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김치 가격은 고정이에요. 뭐 1kg당 뭐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고춧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뭐 5천 원까지 뭐 5천 원까지 키로당 뭐 5천 원 올라가고 액젓 가격들이 뭐 지금 2천 원 2천 원에서 2,500원까지 올라가고 배추 가격이 뭐 3천 원에서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면 키로당 만 원을 받으면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잖아요. 그럼 이게 지금 배터리의 주요가 이 배터리 구조를 보면은 음극재, 양극재, 전해질, 뭐 분리막 이렇게 있고 이걸 음극재, 양극재 이런 배터리를 구성을 하는 거에 필요한 게 니켈이라는 거예요. 니켈. 니켈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의 그 원가 부담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원가 부담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.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성장 관점은 유효하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려감들이 좀 커진 그런 상황들이다.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배터리 가격을 전가를 시키면 되는 것들이겠지만 그것도 막상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. 좀 지금 자체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필요한 가장 시급한 게 안전이겠죠. 시장의 안정. 어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좀 확전이 되는 것들을 좀 어, 뭐랄까 전쟁의 안정, 뭐 빠른 휴전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게 지금 시장이 좀 그래요. 이런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오히려 원자재 관련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, 주가를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쪽이라든가 그 원자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 흐름들에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전혀 지금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좀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까지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죠. 자 이런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. 이런 의견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.